저는 1968년도에 그 몽탄 면사무소에 면직원으로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는 농촌지도직으로 바꿨고 71년도에 군대 입대를 해서 74년도에 다시 제대를 해가지고 복직을 해서 75년에 무안군 농촌지도소에서 한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 지금 현재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소, 옛날에는 작물과학원 목포 시험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쪽으로 자리를 바꾸어서 농업연구를 시작을 했고, 연구하면서 가장 먼저 맡은 업무가 보리였었는데, 이 맹류 이 연구는 무안으로 오면서 이제 중단이 됐고, 그래서 무안에 1980년도에 목포에 있던 그 시험장이 무안으로 옮겨집니다. 정철리로. 그래서 거기에서 이 콩하고 고구마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저는 고구마만 맡아서 하다 보니까 약 30년 동안 이 고구마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고구마는 이 작물의 왕자급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사실 고구마는 구황작물이라고 해서 우리 선조들이 아주 가난할 때 그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그런 이 구황작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여러 가지 성분이 좋은 성분이 밝혀지면서 지금은 건강식품으로 그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이렇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제1회 간식용 식품에 올려다 이렇게 고구마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고구마 그 연구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현재 우리 한국의 그 고구마 산업을 현재의 수준으로 올려놓게 된 기술적인 면은 어떤 기술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저는 고구마 조기 비닐 계량 피복 재배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면적을 고구마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20만 평, 또 무안에서도 10만 평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면적을 재배를 할 수 있게 한 기술이 뭐냐? 이것이 바로 고구마 조기 비닐 계량 피복 재배 기술로 고구마를 두둑이에 심고 비닐로 덮었다가 뿌리가 난 뒤에 다시 꺼내는 인력이 좀 더 많이 들어가지만 바로 이러한 방법이 고구마를 심어서 그 생존율을 높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후로 볼 때 봄에 조기 재배를 하게 되면 어떤 해는 비가 제대로 와줘가지고 말하자면 발근율이 좋지만 어떤 해에는 가뭄이 닥쳐가지고 제대로 발근되지 못하고 고사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남을 가봤더니 전 면적을 소형 터널로 덮어 씌운 것을 봤습니다. 조기 재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라북도를 갔더니 대형 하우스 안에서 이 재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출하를 하게 되면 비싸게 팔게 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도청에서 지원을 해줘서 아주 대형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형 하우스 안에서 조기 재배를 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수확기에 보니까 거의 고구마 밑이 들지 않은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형 하우스 안에서는 환기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구마는 조기 재배라고 하지만 4월 10일경에 하우스 안에 또 아니면 그 이전에 하우스 안에 심어가지고 반드시 5월 상순이면 완전 개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통기가 돼야 되는데 대형 하우스의 그 비닐을 걷어내기가 매우 어렵죠. 그리고 1년 쓰고 걷어내버리기가 아깝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이 환기를 시키다 보니까 환기가 불충분해서 과범무하게 됩니다. 고구마가 과범무를 하게 되면 넝쿨이나 잎은 매우 크게 보여가지고 아주 수량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는 궤근의 수량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대형 하우스도 조기재배용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남의 그 소형 터널로 매우 넓은 면적을 전부 이렇게 소형 터널로 씌워놨는데 바람이 붑니다. 그렇게 되면 야간에 그게 전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방지하고 있느냐 했더니 하룻밤에 10,000원씩 줘가지고 인부들을 동원해서 이 보초를 세운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이거 어떻게 하면은 고구마를 서리가 올 때 심을 수 있겠는가. 그 조기 재배를 하려면 말하자면 우리가 이 종전에는 추석찬에 고구마가 핵고구마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달이나 2달 앞서서 이렇게 출하를 하게 되면 이 연중 고구마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식품으로 이왕 우리 국민들에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연중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4월 10일 날 심어서 첫 수확이 8월 10일쯤에 수확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이 재배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하고 연구를 한 결과 고구마를 심고 위에 비닐을 일단 덮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비적으로 무안에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1981년부터 합니다. 제가 79년에 시험장에 가가지고 81년부터 이러한 시험을 하게 된 데에는 제가 농촌 지도소에 있으면서 고구마 시범포를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보니까 이게 무언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뇌를 사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직에 가가지고 시험장에서 이 고구마 재배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조기 재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을 높여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방법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 고구마를 심고 덮었다가 발근된 후에 노출시켜주는 방법, 이 방법 외에는 없겠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 과정, 예비시험 과정에서 무안에서 여러 동명가들에게 시켰더니 대부분 불가능하다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험장에서 저의 연구를 보조해주는 보조 연구원들도 쓸데없는 짓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장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그 보조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원이 연구를 한다고 할 때 당신들이 왜 반대를 하느냐. 연구원이 어떤 생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고구마를 거꾸로 심으라면 거꾸로 심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몇 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1985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도 그걸 채택은 했지만 너무 복잡하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 농촌 지도직들이 하고 있는 그 지도 사업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보류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저는 이거 분명히 되는데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논문으로 작성해가지고 1986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시연보에 투고를 했습니다. 투고를 한 뒤로 한 3년 뒤에 전라북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라북도의 고구마 연구하는 연구원이 저한테 이상한 방법으로 고구마를 재배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제가 그 논문에 발표했던 방법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만사를 치고 올라가서 봤더니 정말 제가 했던 것보다 더 정확하게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미 그분은 일찍 한 2년 전부터 그 방법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전주에 큰 집을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술이 인근으로 계속 보급이 되어가지고 이 무안까지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 기술이. 그런데 그 최경식 씨라고 한 분인데 그분을 그 포장에서 뵀을 때 그분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직원하고 같이 그분의 포장 앞에 서서 있을 때 그 어르신이 나오시면서 호주머니에서 논문을 꺼내서 저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논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얼마를 읽었던지 걸레가 돼 있어요. 그것을 호주머니에서 저한테 내주시면서 집에 가면 깨끗한 거 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논문을 받아가지고 보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인 중에 이런 분이 있다 한다면 대한민국의 농업의 미래는 밝다. 저는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재배를 해서 성공하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고구마 재배를 이 방법으로 합니다. 전국이 이렇게 이 방법으로 좀 합니다. 하지 말아도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농촌 지도소 직원들이 보급을 한 것도 아니요. 또 시험장에서 저는 연구를 했지만 제가 직접 농민들에게 이렇게 하시오 하고 돌아다닌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최경식 씨라고 하는 분이 시범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전국에 확산된 것이고 현재 한국의 고구마 농사를 고구마 산업으로 바꾸어준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10만 평, 20만 평을 재배할 경우에 우리가 고구마 농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뭄이 들거나 이럴 때 어떻게 살립니까? 그리고 관수시설이 좋은 곳은 몰라도 대부분 고구마는 높은 곳에 또 그런 쪽에 이제 재배가 되기 때문에 관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고 비닐로 완전히 덮어버리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활착률이 98%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묘가 들어가도 뿌리가 나버리면 고구마의 생장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 어린 순도 전부 살 수 있게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활착률이 무려 98%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는 대농가들은 바로 이 방법 아니면 그거 고구마 2군데
보시가라 다니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 현재의 한국 고구마 재배 기술은 이것이 핵심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농가들이 이걸 하고 또 이러한 방법으로 재배를 해서 소득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